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한 30대 여자입니다. 2년 만에 이혼한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결혼은 애당초 하면 안 되는 결혼이라 이혼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결혼이라는 게 로망만 갖고서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제 결혼은 정말 최악의 결혼이었어요. 저의 결혼 이야기를 하려면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요. 여기서 상사는 바로 저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가 결정되었고 대학을 졸업하던 해부터 쭉 같은 일을 해왔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IT 회사로 이 업계에서는 나름 유망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 일을 하고 있어요. 적성에도 맞고 제가 시작만 하면 어떤 프로젝트건 물불 가리지 않고 일에만 매달리는 스타일이라 같은 동기보다 성과도 좋았어요. 그래서 승진도 빨랐죠. 20대 후반에는 이미 보직으론 과장급에 올랐고 제 위에 팀장님들은 언제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면 저와 함께 팀을 하고 싶어 그 안에서 경쟁 아닌 경쟁을 한다고 들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저에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것이 찾아왔는데요. 팀장님 중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퇴사를 하시면서 그 후임을 정하지 못해서 그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팀장님 대리로 차기 팀장이 되었고 부족한 팀원 자리에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남편이 들어오게 됐어요. 남편은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생초보였고 그래서 실수도 많아 늘 저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자신의 노력으로 실수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니 점차 남편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신입인 시절이 있잖아요. 하지만 일이 급하면 급할수록 그런 신입의 사정을 봐주기 어려운 게 또 이 업계라 관례상 이해하고 넘어가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 남편이 일을 제법 잘하면 잘할수록 저는 이상하게 자꾸만 남편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처음엔 눈에 가시 같더니 나중엔 목에 박힌 가시처럼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마음의 빚을 덜고자 처음으로 신입인 남편에게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단 둘이 자리를 갖게 된 거였는데 저는 또 그곳에서 남편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어요. 부하 직원이 아닌 남자의 모습이었죠. 차지환 씨, 내가 팀 초반에 많이 뭐라고 해서 미안했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까봐 한번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는데 괜찮죠? 물론이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팀에 도움도 못 됐는데 혼나는 게 당연해요. 저는 그 덕에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고요. 그동안 지켜보니 차사원은 근성도 있고 일하는 센스도 있어서 금방 승진할 것 같아요. 나중에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럴 리가요. 팀장님이 원하시면 저는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짐을 덜 자고 커피 한 잔 사는 자리였는데 남편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말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어찌나 예쁘게 말하던지 사적인 자리가 아닌데도 자꾸만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팀회식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술을 먹어서인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야근을 많이 해서 피곤이 몰려온 건지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니 남편에게 엎여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사는 집을 몰라 계속 저를 업고 제가 깰 때까지 동네를 배회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에 창피해서 술이 확 깼는데 창피해하는 제 모습을
남편이 귀엽다는 듯 웃어주면서 저희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이 중학교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신 걸 알게 되었죠. 8살 위 누나가 동생을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다는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도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혈액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빠 손에 자라서 남편의 그 외로움에 대해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 저희는 더욱 서로에게 마음을 쓰며 연애를 이어갔었죠. 그렇게 비밀 사내 연애로 남편과 6개월 정도 만났을 즈음 남편이 먼저 저에게 자신의 누나가 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좋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아? 괜히 자기 부담스러운데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나도 자기 누나 보고 싶어. 우리 자기를 이렇게 잘 키워준 누난데 나도 당연히 좋지. 절대 부담스럽지 않아. 오히려 자기 누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걸? 그래? 그럼 당장 누나한테 말해야겠다. 엄청 좋아할 거야.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나한테는 누나가 누나고 엄마고 그래. 그래서 나는 자기랑 우리 누나가 잘 지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 자기 마음 다 알아. 나도 자기 누나랑 잘 지내고 싶어. 우리 누나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 때문에 고생도 많았고 이런 말 웃긴 거 아는데 우리 누나 잘 부탁해. 뭐가 웃겨. 당연히 잘해드려야지. 오히려 내가 마음에 안 들까봐 걱정이다. 별 걱정을 다 해. 우리 누나는 내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보면 좋다고 할 거야. 저는 그렇게 그 주 주말 남편의 누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누나는 8살 위라 그런지 어른스러웠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성격이 많이 급하고 화통한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초면부터 저에게 궁금한 것이 많아 보이더니 자리에 앉기 무섭게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얘기 듣고 너무 반가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둘이 동갑이라면서요. 동갑에 같은 회사 다니고 너무 좋다. 나는 그런 거 못 해봐서 부럽네요. 아, 그럼 직책도 같아요? 내 동생이 남자라 더 빠른가? 그래도 이왕이면 남자가 상사인 게 모양새도 좋지 뭐. 남편은 제가 자기보다 상사인 걸 누나에게 말하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굳이 남편이 제 부하 직원이라고 말해서 누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며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남편의 누나가 먼저 저에게 함께 주방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좀 더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대화의 방향이 이상했어요. 우리 지환이가 부모 없는 거 빼면 정말 빠지는 게 없어. 얼굴 잘생겼지, 머리 좋지, 성격도 너무 좋잖아. 내 동생 만난 거 진짜 잘한 거야. 네? 네. 둘이 결혼할 거지? 내가 듣기로 그쪽이 먼저 내 동생 좋아했다며. 이참에 결혼도 그쪽에 하자고 해. 내 동생은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 말 잘 못하거든. 네? 지환 씨가 그렇게 말해요? 왜? 아니야? 아니요, 맞아요. 근데 저희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은 결혼 얘기하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에이, 6개월 넘었잖아. 요즘 세상에 반년 만났으면 잠자리까지 다 간 거 아니야? 지금 둘이 좋으면 이것저것 더 재지 말고 결혼해. 집에야 지금 지환이 살고 있는데 그대로 들어가면 되잖아.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 남편의 누나는 양해도 없이 먼저 말을 편하게 놓더니 남편과 다르게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말을 일방적으로 계속했어요. 그리고 뭐가 그리 마음이 급한지 자꾸만 남편과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는데 남편을 만나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너무 충만했고 또 누나가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악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혼자 있는 동생이 걱정이고 제가 또 마음에 드니 우리가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남편을 만난 지 1년이 되어갈 즈음 수줍음이 많아 그런 말 하지 못한다는 남편이 저에게 먼저 청혼을 해왔고 잠시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데 저희 아빠가 먼저 저에게 나이도 내년이면 30이고 만나는 남자친구도 괜찮으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았으며 망설이는 제 등을 밀어주셨어요. 아빠는 우리 딸이 어서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만난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면 결정이 더 쉽지 않을까? 오래 만났다고 결혼 생활이 다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 정 그렇게 고민스러우면 그 친구 한번 집에 데리고 와봐. 아빠가 우리 딸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놈 얼굴 한번 보자.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누나가 좀 마음에 걸려서. 처음엔 편하게 생각했는데 결혼하면 형님이고 나한테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잖아. 물론 신경이 쓰이겠지.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말이야, 결혼은 누나랑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랑 하는 거잖아. 아빠가 보기엔 고민의 상대가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새삼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청혼은 남편에게 받았는데 저는 온통 형님이 될 남편의 누나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빠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아빠는 당연히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에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한편으론 제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없고 또 누나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이해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하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워낙에 양가가 바라던 결혼이라 저희의 결혼식은 큰 문제 없이, 큰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이젠 정식으로 저에게 형님이 된 남편의 누나가 말했듯 저희의 신혼 살림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집에 차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살고 있던 집은 오래전에 형님이 구입한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였는데 결혼을 하면서 형님이 남편 앞으로 명의를 돌려주셨어요. 저는 굳이 명의까지 주실 필요는 없는데 기꺼이 저희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형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것이 제 발목을 심하게 잡는 일인지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뜻밖의 일로 저희의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걱정했듯 형님 때문이었어요. 글쎄, 신혼여행을 다녀와 피곤함에 지쳐 짐도 풀지 못하고 잠을 자는데 형님이 저희 신혼집 현관번호를 거침없이 누르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놀랐는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그게 놀랄 일이냐는 반응이었지만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이기에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에게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였더라고요. 번호를 안 바꿨어? 뭐하러 귀찮게 번호를 바꿔. 그리고 우리 누나 신경 쓰지 마. 원래 자기 집이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해. 예전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아니지. 미안한데 번호는 바꾸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 오실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고 초인종 누르시라고 좋게 말씀드려. 누나한테 그런 말을 하라고? 에이, 어떻게 그래. 이 집 원래 누나 집이잖아.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형님이 언제 불쑥불쑥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놓고 살아. 그냥 가족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데 난 장인어른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려도 괜찮아. 그런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얘기 못하면 내가 할게. 결국 현관 비밀번호는 제 고집대로 그날 바꿨고 형님은 달리 어떤 말씀도 없었지만 서운해하는 눈치였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였는데 그 후에도 남편과는 그리고 형님과는 이상하게 상식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옳게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 제사 있는 거 알지? 네, 형님. 결혼하고 첫 제사니까 신경 많이 써야 해. 그리고 이거. 이게 뭐예요? 올케가 제사 지내는 거 잘 모를까봐 내가 준비해야 할 음식이랑 이것저것 적어봤어. 그거 보고 준비 잘해. 저 혼자 준비해요? 당연하지. 올케가 우리 집 며느리잖아. 난 출가 외인이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형님이랑 지환 씨가 같이 준비하셨잖아요. 저 지환 씨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그야, 그때는 며느리가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제사 준비를 해? 당연히 올케 몫이지. 그럼 수고해. 비밀번호도 바꿨으니 나는 제사 지낼 시간에 딱 맞춰서 올게. 손님처럼. 저는 기가 막혔어요. 결혼 전에도 제 손으로 제사를 준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살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형님이 주고 가신 음식들을 보니 도저히 제가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지난번 비밀번호 바꾼 문제로 심술을 부리시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야, 형님이 나한테 제사 준비를 혼자 하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적힌 음식 하나도 못 만들어. 그동안 자기가 형님이랑 같이 제사 준비했으니까 제사 당일에 자기가 나랑 같이 준비하자.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나 그날 늦게까지 야근해야 하는데. 뭐라고? 제사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날 야근을 해? 그리고 자기네 부모님 제사인데 뭘 도와? 돕는 건 나지. 에이, 그건 아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 며느리잖아. 제사는 원래 며느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우리 팀 바쁜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일정 맞추려면 어쩔 수 없어. 앞으로는 계속 자기가 준비해야 할 텐데 이참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봐. 남편은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며 저에게 격려하듯 말했어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제사 음식을 잘하는 곳에 의뢰를 했고 이렇게라도 제사 준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설마 큰 소리가 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시간에 딱 맞춰 오겠다는 형님이 생각보다 일찍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준비한 제사 음식이 업체에서 구입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배달 온 음식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올케, 제정신이야? 어떻게 며느리가 시부모님 제사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 형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다 차린 상을 엎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드나 전문가들이 직접 만드나 제사 음식은 제사 음식이죠. 뭐? 올케가 가만 보니까 우리 집을 무시하네. 지금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막 나가는 거야? 어디 감히 손윗 어른한테 토를 달아? 형님, 지금 이거 말 안 되는 거 설마 진짜 모르시는 거 아니죠? 아무리 며느리가 저 혼자라고 하지만 제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제사 준비를 혼자 하라고 하세요? 저 딴에는 제사 망치지 않으려고 신경 써서 음식 맞춘 건데 말이 안 통하네 정말. 이런데 어떻게 내 동생보다 직급이 더 높지? 혹시 그 회사에 연줄이 있어? 아무튼 지금 당장 음식 만들어. 이런 남이 만든 음식 상에 올릴 생각하지 말고 제사 음식에 정성이 빠지면 되겠어? 아무리 엄마 없이 컸어도 이런 기본도 모르고 시집을 오면 어쩌자는 거야? 형님, 말이 심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만든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형님이 저한테 함부로 하시니 저도 할 말은 해야겠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곤란해요. 죄송하지만 서로 선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선? 야, 너 내가 사준 집에서 사는 주제에 말이 너무 많다? 평소에 내 동생한테도 이러냐? 네가 밖에서나 상사지. 집에서는 말단이야, 말단.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입을 놀려.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형님과 있으면 저도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 제사고 뭐고 다 모르겠다 싶어 집 밖으로 나왔어요.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첫 제사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분이 언짢아도 잘 넘기고 일단은 제사를 잘 마치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런 대접을 받고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와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저보다 형님이 발빠르게 전화를 했는지 남편은 제가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안다는 듯 제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서운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 있죠. 서운한 사람이 누군데. 저는 그날 속상하고 서운해서 혼자 회사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냈어요. 늦게라도 남편이 전화를 하거나 저를 찾아올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기대와 다르게 저를 찾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차마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에게 단단히 화가 났다는 듯 남편은 저에게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아니, 제가 제사 음식 준비를 안 한다고 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다 보면 언젠가 저도 잘할 수 있게 되겠지. 일단 첫 제사 잘 지내고 보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이혼한 지금도 저는 그게 그렇게 잘못이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무튼 이 일을 시작으로 저는 본격적으로 형님과 대립하게 되었고 사사건건 작든 크든 마치 제가 좋다고 하면 싫다고 하고 제가 싫다고 하면 좋다고 하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언제나 저희 둘은 부딪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감정은 계속 상해서 저는 자꾸만 형님과 불편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누나랑 잘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렵냐며 자기를 누나랑 갈라 놓아야 속이 시원하겠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좋아. 당신이 계속 우리 누나랑 부딪힐 거면 차라리 내가 누나랑 의절을 할게. 누가 형님이랑 의절하래?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나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 맡길 거면 뭐라고 하지 말던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따지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계속 며느리 타령만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그리고 자기는 왜 항상 형님 편만 들어? 내가 가운데서 힘들 거라는 거 진짜 몰라?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거야. 우리 누나도 매형집에 그러고 산다고. 자기야말로 엄마 없이 컸다고 정말 영 모르는 거 아니야? 됐고, 알았으니까 이 집 누나한테 다시 주고 의절하고 살자고. 그럼 되잖아. 자기가 바라던 게 이거 아니야? 말 다 했어? 애도 아니고 지금 말도 가려서 못하니? 의절할 게 아니라 나랑 이혼해. 그럼 되잖아. 아니, 난 이혼할 생각 추워도 없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회사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이혼을 해. 나 이제 당신이랑 싸우는 것도 지겨우니까 그냥 내가 누나 안 보고 살게. 대신 이 집은 누나가 나 준 집이니까 다시 돌려줘야 돼. 연봉 나보다 높은 당신이 집을 얻던지 사던지 알아서 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형님에게 전화해선 누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 이혼하는 거 바라지 않으면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이 집 다시 누나 줄게. 나 밖에 나 앉아도 누나 신경 쓰지 마. 미안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겐 됐지? 라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는데 뭐가 됐다는 건지. 그날 이후 저희는 결혼 5개월 만에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누나랑 의절까지 했는데 자기 보고 더 어쩌라고 그러냐며 삐딱하게 굴었고 저는 본질을 외면하고 저에게만 문제를 돌리는 남편에게 화가 나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맞이한 결혼 1주년. 남들은 신혼이라 깨가 쏟아지는 줄 아는데 차마 자존심에 남편과 각방 쓰고 있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이 결혼의 끝이 빤히 보이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기념일이니 남편과 잘 풀어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요. 남편은 결혼 1주년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지 그날 다른 직원과 술을 떡이 되게 마시고 새벽 3시가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화가 나다 못해 서운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어 냉정하게 이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술에 취한 남편이 술김인지 뭔지 자기는 이제 누나도 없고 저밖에 없는데 저와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니 자기가 너무 괴롭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혼자 엄청 고민을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누나와 의절까지 한 남편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싫지만 눈 한번 질끈 감기로 했어요.
제 딴에는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은 아침에 서툴지만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남편 해장하라고요. 그리고 순순히 제가 차린 밥을 먹는 남편에게 다정한 말투로 마트에 가서 같이 장을 보자고 했고, 제가 먼저 그렇게 손을 내미니 남편은 못 이기는 척 넘어와서 다행히 저희 부부는 그날을 시작으로 사이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각방 생활도 청산했고요. 하지만 부부 사이를 회복했어도 저에겐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때문이었죠.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쨌거나 남편 말대로 형님과 의절하고 살 거면 당연히 집은 형님에게 돌려줘야 맞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옳았구나 하고 집을 또 알아보기는 입장이 난처한 게 마치 남매가 정말 의절하길 바라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 정말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민만 하던 날이 지나 시부모님의 제사가 또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이번에는 서툴지만 손수 제사 음식 준비를 했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남편과 형님이 실랑이가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누나, 나 이혼하는 걸 보고 싶어? 우리 다신 보지 말자고 했잖아. 지환아,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부모 제사에 인사는 해야지. 미안해. 근데 나 지금 너무 좋아.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지내는데 누나가 뭐하러 와. 그냥 나랑 우리 집 다 있고 매형이랑 잘 살아. 집은 조만간 비워줄게. 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장가 갔다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옳게도 그래. 우리 남매 이렇게 찢어나오니까 좋아? 왜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나 둘이 싸우는 거 진짜 다신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이혼하는 것도 싫거든. 그러니까 누나가 나 좀 이해해줘. 자기야, 들어가자. 지환아! 어찌나 불편한지 그날 결국 형님은 저희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내내 남편 눈치를 받고 다음날 이렇게 된 이상 이사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부동산에 집을 알아보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문의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글쎄 제 앞으로 제가 모르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용 금액을 보니 거진 5천만 원이 넘었더군요. 그 사실에 너무 놀라 이건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참 어이없게도 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형님이었고 형님은 도어락 마스터키로 저희 집을 열고 들어와 제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 뻔뻔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더라고요. 형님, 제정신이세요? 이건 범죄예요.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이게 다 올케 때문이야. 올케가 내가 준 내 집에서 살면서 동생이랑 의절시키고 그래서 괘씸해서 그랬어. 이게 다 올케가 원인이라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긴? 내가 아무리 올케 명의 돈을 썼어도 올케가 사는 집값보다 싸. 안 그래? 그래요? 그럼 그 집 팔아서 형님이 쓰신 돈 제가 다시 챙겨도 되는 거죠? 저는 이런지도 모르고 저 때문에 지환 씨랑 형님 의절한 것 같아 마음 아파했는데 저 이 일 지환 씨한테 당장 이야기할 거예요. 올케, 미안해. 알겠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이사 가지 말고 그 집에서 살아. 나 지환이 안 보고 살게. 그러니까 지환이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 응?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저는 이 황당한 일을 겪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했어요. 솔직히 형님의 말처럼 남편에게 굳이 알려 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형님 말대로 5천만 원으로 형님 집 얻어 산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이사를 포기했는데 그렇게 한 달 후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월차를 내고 하루 쉬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깜빡하고 핸드폰을 집에 두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처음엔 회사에 가져다 줄까? 했는데 어지간한 일은 회사 전화가 있고 카카오 메시지도 회사 컴퓨터로 다 확인할 수 있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어 말았는데 제 눈에
형님이 보내는 실시간 메시지가 보였어요. 니처 꾀병 아니야? 그리고 핸드폰 그냥 집에 둬도 돼? 혹시 올케가 보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어제 누나랑 톡하고 무음으로 해놔서 울리지도 않을 거야. 게다가 원래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걱정하지 마. 저는 두 사람의 실시간 대화에 지난 대화글을 읽었고 정말 어이없게도 의절이 두 남매의 가짜 연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걔 정말로 너랑 나 의절한 줄 아는 것 같더라. 하기사 우리가 연기를 좀 잘했어야지. 괜히 들키지 않게 조심해. 조금 더 하면 알아서 지가 먼저 우리한테 꼬리 내릴 것 같으니까 누나는 계속 나한테 매달리고 해야 해. 알았지? 그래, 염려하지 마. 근데 혹시 올케가 다른 말은 안 해? 은행 다녀왔다고. 은행?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왜? 아니, 네가 전에 나하고 의절하니 집은 다시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사할 생각으로 대출 상담 같은 거 받았나 해서. 그런 소린 없었는데 요즘 또 무슨 꿍꿍인지 별다른 말을 안 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만약에 집을 새로 사게 되면 대출은 올케 앞으로 받아도 명의는 네 앞으로 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알잖아, 그 사람 성격. 내 앞으로 하려면 대출도 내가 받아야지. 집은 원래 세대주 앞으로 하는 건데 그럼 신용대출 받아서 보태라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누나는 나만 믿고 기다려. 이 남매가 저를 아주 우습게 하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게다가 제 명의를 도용해 마이너스 통장 만든 건 형님이 남편 몰래 했는지 자기가 그냥 봐줄 테니 이사는 가지 말고 그냥 살라고 했더라고요. 이렇듯 두 사람은 겉으로는 의절한 척하고 거의 매일 톡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속은 것도 분하고 형님의 억지도 용서할 수 없어 이 두 남매를 끝장내지 않을 수 없었고 연신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나만 빼놓고 두 사람 연극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네요. 고맙게도 핸드폰이 내 손에 있어서 증거는 빼박이고 형님이 제 명의 도용해서 마이너스 통장에 돈까지 썼으니 저는 이거 들고 이혼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이 사실 저만 알면 억울하니까 아주버님에게도 말씀드릴게요. 혹시 알아요? 저한테 하신 것처럼 아주버님에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혼을 하더라도 아주버님께는 조심하시라고 당부는 하려고요. 그리고 두 사람 법원에서 봐요. 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글을 보내자 남편은 회사 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형님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 역시 받지 않았고요. 저는 명의 도용건으로 경찰서에 가서 형님을 고소했어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사람이 열이 받으면 자기 몸 아픈 것도 잊어버리는지 저는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그 길로 두 년놈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어요. 처음엔 단순한 형님의 시집살이였지만 그 끝은 거짓말과 범죄라니. 이건 제 상식으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안 저희 아빠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남편을 좋게 본 당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며 자책을 하시는데 그걸 또 보고 있으니까 저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과 형님을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조치를 마친 다음날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순순히 이혼을 할 테니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고요. 자기는 누나가 제 명의까지 몰래 가져가 돈을 썼는지는 몰랐다며 이제는 정말로 누나와 의절했다고 말하면서요. 어쨌든 자기 누나 때문에 제가 금전적 피해를 봤으니 그 돈도 자기가 집을 팔던 대출을 받던 돌려주겠다더라고요. 그렇게 좋게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합의 이혼한 걸로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대로는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 측근에 의해 회사에는 저와 남편의 이혼 사유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결국 남편은 이혼은 이혼대로, 돈은 돈대로 저에게 변상해야 했고, 다니던 회사에도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 스스로 사표를 냈어요. 왜 아니겠어요. 회사엔 저도 있고 또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도 없는걸요. 어찌 보면 남편의 퇴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형님은 저를 찾아와 미안하다고 자기도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제가 가운데서 수습해주길 빌면서 부탁하는데 회사 사람들 눈도 있고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형님이 찾아오기 전에 저는 지난날 아주버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을 통해 듣게 된 형님이란 여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원래 나랑 결혼한 이유가 도망이었어요. 자기 인생은 동생 뒷바라지 하는데 다 써서 없다고. 그런데 나랑 결혼하니까 동생이 또 불쌍하다고 하는데 참나 도무지 우리 집엔 관심도 없고 할 도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 부모님에게 의절당했어요. 그래도 내 사람 내가 챙기려고 했는데 어쩌면 나도 당할 뻔했는지도 몰라요. 저한테는 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거라고 하더니 정작 자기는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어요. 도대체 그 여자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일까요? 또 남편은 그런 누나를 왜 감싸고 도는 건지 이쯤 되면 핏줄이라는 것이 무섭기까지 하네요. 저는 소송을 통해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제가 손해본 마이너스 통장 대금까지 모두 남편에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고 저 또한 소문으로부터 자유롭기는 힘들어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운 좋게 원래 저희 팀 팀장이셨던 분의 추천으로 경쟁업체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연봉으로 재취업을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일이 더 잘 풀린 셈이 되었죠. 요즘은 가끔 남편을 아는 사람에게 건너 근황을 듣기도 하는데 워낙 저와의 이혼이 임팩트가 강해서 이 업계에서는 일하지 못하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나요. 부디 시험의 결과를 떠나 다른 어떤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죽고 못 사는 누나랑 평생 함께 살길. 저도 그렇게는 마음이 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더욱이 저와 같은 피해자는 정말이지 더는 생기면 안 되잖아요. 지난 상처를 딛고 지금은 다시 일을 하는 행복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행복을 조금씩 되찾고 있어요.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매사에 좀 더 신중해졌어요. 저도 언젠가 지난 과거를 완전히 잊는 날이 오겠죠. 주저리 쓰다 보니 지난 날이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